박사님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을 거쳐서 전통적인 조선해운 강국인 유럽 노르웨이에서 근무하시는데요. 현재 노르웨이 어디 살고 계신지 또 신테프 오시안으로 알려진 노르웨이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네. 노르웨이 트로나임이라는 도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한 세 번째 정도 크기를 가진 도시고, 한 인구는 20만 정도 살고 있어요. 대학 도시로 좀 가장 유명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NTNU라는 대학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그 공과대학 중에 노르웨이 공과대학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대학이고, 노르웨이 각지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해양 분야나 아니면 이제 그 자원 분야 쪽에서 공부를 하러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신테프 오션이라는 연구소는 이제 예전에 이제 마린텍이라는 연구소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던 연구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크리소랑 거의 이제 비슷한 연구소인데, 해양 분야의 구조물, 선박의 선형 개발, 거기에 따른 이제 모델 테스트 등을 이제 주로 하는 연구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해양 자원, 그러니까 수산 자원 있죠? 고기잡이나 아니면 양식 관련 연구, 그리고 이제 해양 쪽에 오염 쪽 대응 관련된 연구하는 분야들이 같이 있어요. 제가 속한 이제 부서가 마리타임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제 연료뿐만이 아니라 예,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예.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이제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근데 많이 해왔던 연구는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 시스템이라는 선박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효율을 제고시키는 아, 운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체 연료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배터리 선박이면 일종의 전기배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대체 연료도 연구를 하시면 주로 미래형 선박에 대해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각국 정부가 수소 경제를 선포하고 자동차나 선박 연료를 수소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수소가 예, 경제성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생산이 되는데, 실제 생산되는 게 이제 화석연료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차피 화석연료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소들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수소들이에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지라도 그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미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현재는 그런 거죠. 이제 그 수소를 원래 이제 지금 생산되는 수소들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쓰기 위해서 이제 네. 수소를 두 가지를 분류해요. 그래서 블루 하이드로전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린 하이드로전이라는 게 있어요. 블루 하이드로전은 뭐냐면, 수소를 화석 연료에서 채취하되, 대신 이제 그 CO2가 발생하는 CO2를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 CO2를 음, 다시 잡아서 따로 보관해서 CO2를 대기 중에 방출시키지 않는 게 이제 블루 하이드로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린 하이드로전이라고 하면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력원에서 네,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소를 네. 그린 하이드로전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친환경성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런 기술들이 아직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경제성도 있고 예. 규모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연료를 얘기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데, 에너지 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은 수소가 네, 그 친환경 수소 같은 경우는 규모와 네, 경제성 면에서 아직 예. 상업화되기엔 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아, 보여지죠. 그럼에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친환경 수소의 대량 생산이 이제 현실화할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그 이제 친환경 관련된 기술의 추세가 이제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당위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당장 지금 2050년까지 어떤 이렇게 목표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는 인식들이 있는 거죠. 경제성이 어땠거나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나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도 계속 변해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실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광받는 미래형 연료 중에 한국에선 좀 생소한데 파워 투 퓨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파워 투 퓨얼은 뭐냐면 이제 전기나 아니면 어떤 전력원을 가지고 CO2를 포집해서 네. 그다음에 수소와 탄소를 가지고 화석 연료의 형태의 기름, 그러니까 뭐 오일이나 이런 형태의 그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인공적으로 만든 화석 네. 연료라고 볼 수 있죠. 연료라는 게 중요한 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료를 이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전달 과정에 관련된 수송, 네. 보관 이런 데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한 50년 아니 거의 한 100년 정도 화석 연료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잘 갖춰놨단 말이죠. 그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화석 연료의 형태의 연료를 쓰면 제일 좋겠죠. 이제 그런 동기로 해서 예. 실제로 전기를 가지고 물론 수소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 화석 연료 형태의 연료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동기로 인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성과 규모의 확보가 제일 현재는 시급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유럽 쪽에서는 야. 이제 앞으로의 사용 가능한 연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